안녕하세요. 진해마을 라디오를 청취해 주시는 유튜브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지리한 장마가 우리 세상을 점유하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갑게 느껴졌던 햇살이 그리워지네요. 이것은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아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억압하고 온갖 악행을 행할 때 우리는 광곡이라는 햇살을 갈구했던 게 오버랩되네요. 이제 7월 중순입니다. 여름이 한가운데 있네요. 이런 더운 여름에 옛날 우리 진해 경찰서가 있던 자리에 시민을 위한 바닥 분수대에서 여름 더위를 식히면서 뛰어노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여름에 핀 벚꽃 마냥 이뻐 보이네요. 그리고 우리 진해의 벚나무는 봄에는 꽃으로,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해군의 요람 진해 군함은 살만한 도시라고 느끼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 진해 마을 라디오를 청취해 주시는 유튜브 가족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진해 마을 라디오 진해는 군항이다에 진해가 좋아서 진해만을 연구하는 손영섭입니다. 오늘 진해는 군항이다의 3회 방송으로 일본이 진해만을 군항지로 선점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진해는 군항이다 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진해마을 라디오를 청취해 주시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진해 군항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19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전후는요, 서세 동점 시대였지요. 유럽 서양 세력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쪽에 있는 국가들에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하고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맺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태국이나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이 개국을 했죠. 우리 조선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으로 강하게 거부를 하다가 1875년 일본 운양호 사건으로 인해서 1876년 2월 27일 조일 수호 조규, 즉 강화도 조약 체결을 강요당해서 개국하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 우리 동아시아는 10년 동안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우리 열강들의 대립과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는데요. 그러던 중에 일본이 진해만의 군항을 건설하게 됐죠. 진해마을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 이러한 열강들의 대립과 경쟁 속에서 일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본은요, 1876년에 유신혁명으로 명치정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미로부터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동양에는 유일한 근대 국가로 발전하게 됐죠. 이런 일본은 국내 시장이 협소하고 또 자원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군사력을 사용해서 해외로부터 이 원자재와 식량을 획득하고 상품 판매를 위한 시장도 얻으려고 했지요. 그 당시 중국 청나라는요, 영국과 프랑스 등 줄줄이 여러 나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각국 공사들이 북경에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요, 1854년 크림 전쟁에서 패배해서 자기들이 부동왕을 얻고자 하는 그런 남하 정책으로 흑해를 얻기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극동의 블라디보스톡을 군항으로 건설하기 시작했죠. 그럼 그 당시 우리 조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조선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농민들에 대한 조세 부담이 가중됐어요. 그리고 일본의 그런 경제적 침투에 대한 반발로 1894년대 동학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에 우리 조선 정부는 이 동학운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청국과 일본의 군대 파병을 요청했지요. 그런데 이 두 나라 군대가 우리 조선에 진주하면서 양국 간의 대립이 생겼고 결국 우리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이 발생했고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조선과 중국을 겨냥한 일본과 러시아가 다시 충돌하게 됩니다. 이 러시아는요, 1898년도 청국과 밀약을 해가지고 만주를 점령하고 우리 한반도를 그들의 남하정책 존진기지로 생각하게 됐죠. 그 결과로서 1899년도에 4월에 러시아는 우리 마산포 오령동 일대에 약 30만 평에 달하는 매우 넓은 토지에 동령기선 주식회사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표선과 표식으로 경계를 해뒀죠. 그 당시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에 대한 집착이 강했기 때문에요, 서로 많이 알력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가 마산포에 군항을 설치한다면 러시아는 브라디보스톡과 천국 여순항 사이에 둔 중앙적 위치, 즉 내선을 장악하는 것이고, 만약 일본이 장악하면 러시아는 해로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산포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죠. 당시 군함은 석탄을 떼는 전기선이었죠. 그래서 장기 항해를 위해서는 석탄 기지 확보 차원이 매우 컸습니다. 1899년 5월 12일에 주한 일본 공사는요, 러시아인이 마산포를 방문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을 일본 정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 주재 일본 영사 대리 나카무라 다카시에게 러시아가 사려는 토지를 빨리 선점하도록 지시를 했고, 5월 22일에는 마산에 분관장을 설치해서 조선인 지주들을 설득해 가지고 러시아가 선점해둔 토지 대부분과 추가로 살려고 예상되는 그런 토지까지 모두 매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 임시공사가 마산포에 와보니까 군항 후보지는 일본이 모두 선점해 있고, 진해와 거제도 일대에 가보니까 그 조개지에서 10리 이상 이객돼 있어서 매입이 불가했죠. 그 조개지라 하는 것은요, 그 개항장에 일본 외국인들이 자유로이 통상 거주하면서 취해복권을 누릴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 파블로프는 1900년 3월 30일 조선 박재순 외무대신과 협정을 체결해서 마산포에 조차지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조차지에 석탄을 저장하는 저탄고와 제빵소, 목욕탕, 부두시설들을 건설해가지고 장교 포함 15명을 근무케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과 중국은 매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러시아가 마산포를 점령하게 되면 일본 해군은 대륙 진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요, 영국 해군은 서해에서의 자국 군함 활동에 잠재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그런데 러시아가 갑자기 마산포를 포기하고 군부대를 철수합니다. 이유는 1900년 만주에서 어화던 사건이 발생하면서 러일 간 전쟁 기운이 감돌았고요. 그리고 1902년에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체결하면서 이 러시아는 영국과 일본에 자극하지 않으려는 러시아 외무성의 판단이 있어가지고 1903년도 러시아는 마산포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1899년 4월부터 우리 이 마산포에 출입한 각국 군함들이요, 모두 44회나 됐는데요. 그만큼 각국의 그 경쟁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군함이 27회 들어왔고요, 일본 군함이 11회, 영국 군함이 4회, 독일 군함이 1회였지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일본은 러시아가 모든 것을 철수하고 난 뒤에 경쟁자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진해만을 중심으로 러일 전쟁에 대비한 준비도 시작하고요. 1904년 1월 12일 거제도 송진포에 해군 방비대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1904년 10월 15일 러시아 발틱 함대가 발틱해를 초랑했다는 보고를 받고 일본 도고 해야치로 제독은요, 1905년 2월부터 러시아 함대가 공격하러 나가기 전인 5월 27일까지 그 일본 상비 함대를 이끌고 거제 송진포를 거점으로 진해만에 대기하면서 조함훈련과 함포 사격 훈련과 의뢰발사 훈련 등을 실시했답니다. 특히 그 함포 사격 훈련은요, 거제도 사등면 성포항 앞에 있는 가조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지금 삼성중공업 앞이죠.
그 가조도 섬 북단 1km 떨어진 해상에 작은 돌섬인 치도가 있습니다. 이 섬을 표적으로 구경별 실제 사격 훈련을 실시했던 거죠. 그 작은 섬이 거의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고 제독은 러시아 발틱 함대를 격파하고 러일 전쟁의 성기를 잡았으며, 이어서 미국과 가스라텍부터 밀락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 한반도는 먹구름이 끼어진 상태였죠. 이렇게 일본은 1900년부터 우리 진해만을 자기들의 것인 양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요, 울분이 있었습니다. 이 상기 내용은요, 본인이 진해 문화지 13호에 게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고요. 해군 작전사령부의 진해 군항사와 이학수 교수의 진해 군항 탄생, 고경석 박사와 김일상 교수의 진해 군항사 연구를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이어서 얘기할 것은요, 진해만 그 선점 다툼인데요, 러시아와 일본이 매우 치열하였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을요, 1899년부터 1906년까지 주한 일본 공사를 지낸 하야시 곤스케라는 사람이 1935년에 쓴 나의 70년을 말한다라는 회고록을 리진호 전 지적박물관이 역주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진해 문화지 13호에 진해 군항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라고 게재물을 보고 이 전 지적박물관장인 리진호 씨가 진해 문화지 14호에 로일 간 치열한 진해만 선점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야시 곤스케는요, 당시 하라 다카시와 고무라 쭈타로와 함께 우리 조선 침략의 삼총사입니다. 이런 하야시 곤스케가 조선의 공사로 내정된 사실을 알고 일본 육군 영관급 장교 3명이 송배를 하고 싶으니 곧 오시오라는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초대장을 받고 나가보니 다무라 이오조 대령하고 후쿠시마 야스마사 중령, 나카오카 가이시 중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송배를 한다는데 이런 이뿐인가? 라고 물으니 그렇소 하고 대답을 하면서 다무라 대령이 하는 말이, 오늘은 당신에게 내가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서 아무도 부르지 않았소. 그렇게 생각하기 바라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다무라 대령의 말은 이렇답니다. 러시아가 조선 연안에서 이쪽 지점 어딘가를 점령하든지 이쪽에 근거지를 설정한다는 말이 있다면 일본의 장래는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는 일이다. 여기에 조선지도 한 면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다미에 올려놓고 펼쳤는데 그게 꽤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수제품 지도였는데요, 일목요연하게 작은 지면까지 자세하게 그린 도면이었다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다무라 대령은 현재의 진해만 지점에 해당되는 장소를 급수로 가리키면서 이 지점을 러시아가 압류하면 일본의 장래가 암담하다. 당신이 조선공사로 가니 우리는 이것을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소 하였다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야시 곤스케도 굉장히 감동했다고 합니다. 좋다. 무엇이 일어나면 처리하겠다 하고 약속했다라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통상 이런 문제는 외무 대신이나 육군 대신 또는 참모총장 측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전적으로 그들이 발상한 것 같다. 어쨌든 간절한 부탁이고 꽤 묘한 요청인데 실로 마음에 들어서 쾌히 승낙하였다라고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야시 곤스케는 동경을 떠나 조선으로 부임할 때 이 지도를 소중히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하야시가 조선 부임 2년째인 1900년 러시아 함대가 진해만에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이유를 몰라서 허둥댔고 일본 외무대신은 하야시에게 러시아 함대가 진해만에 왔는데 너는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고 일본의 해군 대신은 모 함장을 러시아 함대 활동을 감시하라고까지 지시를 했다고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함대는 그 후에 인천에 닷을 내리고 사령관은 경성에 들어가서 러시아 공사 주선으로 조선 임금을
아련했는데 러시아의 행동을 알 수 없었다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선 외무대신 박지순이 다른 용무로 하야시 곤스케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하야시 곤스케는 오늘은 긴히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무라 대령이 준 수제 지도를 목전에 펼쳤습니다. 박지순 외무대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야시 곤스케가 하는 말이 이건 진해만 방면 지도다. 묻고 싶은 것은 대체 러시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가 하면서 하야시에게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얼굴로 물어보니 우리 박 외무대신은 당황하여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것은 나로서는 매우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겠지요. 러시아가 요구하는 지점은 바로 이점이요 하고 손가락으로 짚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산포 방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야시 곤스케는 고맙소 하고 현관까지 박 외무대신을 배웅했다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야시 곤스케는 부산 영사에게 전보해서 부산 상인을 명하여 그의 장차 전망이 좋은 이러이러한 땅을 매점시켜라 라고 명하고 곧 그리하겠습니다라는 해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자마 후시타로라는 상인이 러시아가 선점한 토지를 매점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일본 정부도 놀라가지고 어떤 영문인지 몰라서 동경으로 하야시 곤스케를 오라고 전보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하야시 곤스케는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그때가 1900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마산포 방면 선점 매점에 대해서 일본 외무대신을 포함해서 일본 내각이 외교 문제로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야시 공사는 야마가타 아리토모 일본 수상과 이토 히로무에게 가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가서 설명을 해보니 반대는 하지 않아서 굉장히 안심스러웠다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하야시 곤스케는 어쨌든 육군 영관장교 3명의 기도가 그렇게 실현된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해고하고 있고요. 마산포 방면에 매점된 토지는 일본 육군이 인수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1904년도에 메가타 다데타오로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국 재정 고문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세제 계획과 토지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일제 주관으로 진해만을 청량한 후에 일제의 요청으로 진해만 군항 예정지 갑도와 을도를 1906년 8월 21일자 관보로 내립니다. 이 내용은요, 참정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등이 함경남도 영흥만과 동일하게 국방의 필요로 상당 구역을 군항으로 획정할 것을 임금님께 아뢰는 주상을 했죠. 예. 그리고 진해만 그 군항 예정지 지역의 을도는요, 진해만 군항지 그 경영 안에 있는데 해군 대포 사격장입니다. 지금이 낙동과 하구이고요. 이 진해만 군항 예정지 갑도 을도가 함경남도 영흥만과 같이 국방의 필요로 상당 구역을 군항으로 획정할 것을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방의 필요가 우리 대한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진해는 군항이다 3회 방송에서는요, 일본이 진해만을 군항지로 선점하게 된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먼저 진해 군항의 역사적 배경으로 시대적인 내용인 19세기 서세동점의 역사 속에서 우리 동아시아의 변화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진해만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벌인 군항 획득 경쟁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한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의 해고를 통해서 러시아와 일본의 치열한 진해만 선전 다툼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영토를 두고 두 국가가 다투는 아이러니한 내용을 보면서 나라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강한 국력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다음 사회 방송은 일제 강점기 시
우리 진해 군왕에서 사용한 명칭들을 살펴보면서 오로지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국력을 키워갔다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방송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까지 진해의 군왕이다의 손영섭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행복한 도시 진해에서 과거를 알고 미래를 내다보는 진해 구민, 창원 시민,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